자, 이번에 남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남극 대륙에서 기후변화 상황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남극 내륙에서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는데 거대한 남극 대륙의 내륙에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먹을 식량부터 인력 이동을 하려면 비행기를 이용한 하늘길이 꼭 필요한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보고 기지로 향하는 하늘길이 기후변화 때문에 끊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해서 저희 OBS 취재진이 직접 남극 기지를 연결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노광준 프로듀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극 내륙의 본토, 얼음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직관적으로 이제 엄청 추울 것 같죠. 네. 예, 실제로 자료를 보더라도 일단 근처에 다른 나라 기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사람이 사는 기지로 가장 가까운 데가 미국 기지인데 한 37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 정도 떨어지는 거, 제일 엄청 가까운 머네요. 데가. 그러니까 또 남극의 겨울에는 바다가 꽁꽁 얼 뿐만 아니라 아예 해가 뜨지 않는데요. 아, 얼마나 진짜. 무섭겠어요. 네. 그래서 그 월동대원들 사이에서는 장보고 기지 들어가 제발로 얼음 감옥 들어가네 그런 말이 얼음 감옥.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기지에 필요한 물자나 식량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도 오가고. 여름에만 이 쇠빙선을 이용하거나 비행기 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비행기 길로 내륙을 갔는데 얼음 활주로가 따로 없이 얼음 위에 이렇게 내렸대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남극 내륙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에 나가 계신 허순도 월동대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곳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의 해안가에 위치한 기지입니다. 기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로 쇠빙선을 이용하지만은 10월과 11월에는 기지 앞 바다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이 얼음이 약 2m 이상으로 얼어서 비행기 활주로로 이용 가능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얼음 두께가 1m 남짓으로 비행 가능한 최소 두께는 1.5m보다 부족해서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12월 초에 쇠빙연구선 아라온을 이용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남극에서 온 이 생생한 증언, 놀랍기도 하고 네. 아찔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기후변화로 얼음 두께가 얇아진 걸 모르고 비행기가 내렸다면 진짜 큰일 날 뻔한 큰일 날 거네요. 뻔한 거죠. 네. 예, 그 정도일 줄이야. 이 얼음 활주로 폐쇄는 남극이 진짜 점점 더워지고 얼음이 점점 녹고 있다라는 반증인데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장보고 기지 앞바다에 해빙 일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녹는 기간이 최근 5년간에 2018년에 만약 1년에 48일 정도가 바다가 녹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60일로 늘었고요. 2020년에는 70일로 늘은 겁니다. 이렇게 늘다가 2021년에 약간 줄었다가 2022년에 다시 75일로 증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 8년 사이에 해빙 일수가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년 사이에 지금 30일에서 75일까지 증가한 건데 네, 해빙 일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속도가 빠르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이 재난 영화 투마로우 보시면은 네. 갑자기 막 빙하기가 막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작이 남극이거든요.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심층수 해류 속도가 막 느려지면서 이때부터 막 빙하기가 기온이 막 떨어지는 재앙이 오는데 지금 이제 시작 아니냐 이런 불안의 너무 징조들이.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 허순도 월동대장께서도 저희 OBS 라디오와의 위성 통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활주로 이 자체가 남극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남극 여름 시간에도 여름 기간에는 해빙 면적이 역대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남극 사안도 함께 전해드리고 전 지구적 현안이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 남극 장보기지 월동대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남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바로 옆에서 얘기하시는 네.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결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남극에 전화를 하려면
앞번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국제전화 하실 것 남극에 전화를 같잖아요. 해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 앞번호가 032거든요. 아, 그래요? 인천.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극지연구소 소속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잖아요, 극지연구소가. 네. 그 032를 그대로 쓰고 사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그렇구나. 한다고 합니다. 네. 음질 괜찮고요. 또 약간 그 먼 곳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하면 한 2초 정도 있다가 네. 네 이러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인터벌도 짧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오늘의 기후랑 네. 연결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6월 이후로는 남극 일기 직접 요 월동대원들 연결해서 지금 어떠세요 하면서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남극이랑 전화를 한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해봤던 건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6월부터요. 네.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또 아프리카 연결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아프리카 연결은 아마 오디션 기간 중간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정말요? 같은데요. 이 사실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아프리카 식량 위기 극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혹시 아세요, 윤지 씨?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서 걱정인데 네. 아프리카 인구가 너무 늘어서 걱정이거든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데 네. 한 2050년 정도 되면 네. 미국보다 많아져요. 정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 중국, 그다음에 나이지리아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구는 계속 느는데 식량 사정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나라 농업과학자들이 지금 나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일단 생산 기술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니까 식량을 드릴 게 아니라 식량을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어떤 그 현장 이야기를 좀 한 달에 한 번씩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아프리카 식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술도 기술인데 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네. 궁금한 게 저도 이 사전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는 분 중에서 의료봉사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앙부처 공직자였대요. 근데 어떻게 의료봉사를 이분이 60세 정년을 마친 뒤에 의학전문대학원을 가셨대요. 일부러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하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네, 그 연세에 의사 공부를 해서 진짜 의사가 돼서 네.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되면은 한번 그분도 한번 그러게요. 네, 해보고 싶어요. 네. 정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법도 하신데 의료봉사만을 위해서 또 의전원까지 가시고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십니다. 기후 현장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네, 그렇게 그러네요. 전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연결까지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브리핑 노광준 프로듀서님과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